네, 반갑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죠. 와, 신기하다. 뭐지? 장이 좋아졌나? 아닙니다. 네, 지금 2차전지 쏠림 현상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배터리 그리고 포스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시총 상위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흐름이 뭐 괜찮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은 일단은 약보합세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회복세를 이제 수급들이 좀 보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오후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나 개인들의 어떤 모양새, 서로 간에 이제 맞섬이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흐름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상승 흐름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잘 가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죠.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다 눌려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대신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레버리지 쪽은 오히려 더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용해 볼 만해요. 2차 전지를 통해서 지수가 왜곡 현상을 보인다. 올라간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고 시장의 상승을 끌어올린다. 그 나중에 2차 전지에 쉴 때는 또 새로운 그런 뭐 외국인 선호주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또 시장을 끌어올릴 때 레버리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시장의 지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종목들로 넘어가서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거예요. 자, 어쨌건 코스피 지수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살짝 떨어졌다가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다 배터리가 올린 거예요.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못 태어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시총 상위 1, 2, 3등이 전부 다 2차전지 소재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중간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워낙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이 시총의 갭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그렇게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 상황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1358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약간 주춤해지는데 이건 상황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금융투자는 2700억 정도 순 매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더 많이 팔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시, 11시경 되면서 약간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것인지 또 아니면 전기전자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1000억 가까이 내오고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2차전지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지금 그 사이에서 2차전지 잘 가는데 굳이 내가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식의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한 걸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은 약간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같이 맞서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0.43입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매수했다 보기 좀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또 올라갑니다. 이거 50만원대도 깨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냥 팍 치고 올라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3%대, SDI 2%대 상승이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미쳐서 올라가죠.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15몇 프로요? 15.8%? 네, 63만 8천원까지 갑니다. 이거 100% 넘어갔어요. 네, 수익률 100% 넘어가서 포스코 팔아가지고 잔치하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월급 종목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월급 종목이에요. 네, 월급 종목으로도 수익률이 지금 8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리딩을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신 분들. 이게 원래 24만원 정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올해 초였죠. 네, 올해 초, 작년 말이네요. 24만원부터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30만원 이상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34만원? 여기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100%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아마, 지금 80%, 90% 정도 수익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따라 올라붙는 게 뭐 심상치 않아요. 막 그냥 배터리 붙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시총 상위, 시총이 다 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에코프로보다 크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시총 4위까지 올라가면서 막 다 제끼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너무 세죠. 그 다음에 LG엔솔루션 2등 역시 100조짜리, 네, 130조짜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밑에 쪽으로는 지금 애매합니다. 자동차도 그냥 뭐 보합이니까 선방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눈에 띄지 않는 모습들이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죠. 그걸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냥 약보합세 보이는 거고 이쪽으로만 매수가 막 몰리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해 보여요. 그죠? 그런 식이고 조선주도 조금 올라가네요. 그죠? 조선주 조금 반등이 있어요. 그런 모습 좀 있고 하나오션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조선주 반등 좀 있고요. 금양도 오늘 지금 13점, 네, 이것도 시종이 8조까지 올라갑니다. 정신 못 차리네요. 그죠? 네, 코스모 신소재 오늘 21만 8천원까지 또 올라가고요. 2차전지 붙어있으면 그냥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요. 그냥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요. 중소형주도 2차전지 붙어있으면 올라가고요. 대형주도 2차전지 붙어있으면 올라가고 나머지는 2차전지 안 붙어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포스코 DX 21% 상승하면서 5조 7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시총이요. 와, 이거 LNF도 지금 6.7%, 에코프로 BM이, 지금 보니까 3.8%, 에코프로는 지금 0.17. 에코프로는 올라가기 조금 버거운 것 같죠? 야, 이거 사느니 다른 거 사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WCP도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요. 네, 2조 원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18%대. 아까까지 아침반에도 이런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올라가죠? 첨보 치고 올라가죠? 네. 지금 올라간 거, 많이 올랐네 싶으면 전부 다 2차전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가네, 신고 가네, 그러면 다 2차전지라 보시면 돼요. 포스코 엠텍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전자, 뭐 전차군단, 뭐 자동차 부품까지도, 네, 그런 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뭐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죠. 오늘 같은 날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이게 딱 나와요. 거래소 쪽에서 794개 하락이고요. 113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794개가 하락이니까 다 내린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게 넘어가시면은 1391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00개 종목이 하락 이고요. 올라간 거는 300개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내린 겁니다. 근데 올라간 종목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전지가 다 잡고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게 거의 없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 하락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높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 많을 테니까요. TC 시스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뭐 철강주인데 2차전지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 2차전지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이제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가 있는 거 있고요. 포스코 DX 뭐 이런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 이렇게 뭐 포스코 그룹주도 올라가 있고 뭐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지금 26개 ETF 째더라도 한 2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로 가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가 보니까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어요. 네, 올라간 게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락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나왔겠죠. 하한가도 있어요. 오케이스전자. 이거는 뭐야? 유상증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거는 뭐 때문에 하한까지?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 느낌인데, 매도 폭탄이 나타났다. 이것도 작전인가요? 네. SG증권발 매도 폭탄이다. 이거, 요런 상태에서, 원래 보통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야,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작전인가요? 또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GW 바이텍, 그 다음에 동훈하나텍, 이런 것도,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네요. 라파스도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없으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고요. 한번 내려볼게요. 요거는, 4.5%. 네, 1%, 4.5%. 계좌가 한 3% 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 상황이 마이너스 3% 정도 나와도, 그렇구나. 지수는 올라갔는데 왜 계좌는 내려가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내려간 게 워낙 많고요. 내려간 게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매매 동향 오늘 되게 궁금하겠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은 뭐 했어요? 그냥 2차전지에 집중해버리네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금양, 이수페타시스, 요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SDI, 포스코 퓨처엠, 뭐 이렇게 쭉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 매수가 집중되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또 신기하게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매도가 좀 있고요. 하이닉스 매도 있고요.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고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네들 일단은 2차전지 쪽 매수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 매도하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외국인 넘어갑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1,500억 순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에 조금 매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매수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매수 물량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전기전자와 어디에요? 자동차에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나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나노신소재 요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매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1,700억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지금 다 누가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의 이 포지션이 에코프로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개인들의 파워가 어떻게 가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나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은 또 조금 꺾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에코프로를 팔아서 포스코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 순매도, 금양 순매도, 포스코 이 2차전지는 다 갖다 팔고 있네요. 외국인들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공매도 숏 커버링 이런 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에코프로도 팔고 있고요. 숏 커버링 아니에요. 금액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 다 누가 산 거라고요? 개인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움직임, 물론 개인들이 뭉쳐서 들어가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자금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장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모르겠다, 한번 죽도록 해보자, 박터지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올런지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 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매도 치겠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네, 누가 그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포스코홀딩스 지금 매수 따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네, 매수보다는 일단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외국인하고 붙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말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건, 네, 이런 왜곡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면 그냥 개판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원래 이만큼 빠질 상황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닌데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몰려가고 또 FOMC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관망세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텅텅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좀 과도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 증시가 좀 회복한다거나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조금 더, 네, 이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2차전지 제외하고 종목들이 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가지고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이 부분은요, 오늘 내일 지나면서 FOMC 진단 통과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2차전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마감 시간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